작년 여름에 혹시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약 5억 한 6, 7천 되나요? 그런데 놀란 건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입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가구당 순자산은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미국, 일본, 이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그 금융자산의 비율이 70%고 부동산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부동산이 80%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이퀄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꼴이 나타난다면 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나라 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웃나라 일본도 1990년도에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비율이 30년 지나면서 30%,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2019년에는 30%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노후 대비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절반인 30%로 줄어든 이유의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진 겁니다.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이 30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보통 사람들이 집은 없다, 근데 금융자산은 몇 억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몇 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건가? 아니면은 집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할까?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으면 빌려가지고 당장 집을 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지, 돈은 넘치지, 부동산 투자로 막 돈 벌었던 사람이 주위에 막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3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세게 믿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집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집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대요. 앞으로 20년 동안에는요 113만 가구가 또 준대요. 20, 30대는. 그러고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언제 늘려가냐?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가 집을 늘려가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40, 50대 가구가 260만 가구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어떤 가구가 늘어나는가? 60대 이상 가구,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결국 노인네 가구만 느는 거예요. 고령화되니까. 이거를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은 가구 원수로 볼 때 1, 2인 가구가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380만 가구가 늘어난대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살 건가? 어떤 집을 살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 10년, 20년. 지금은 오르니까 샀다가 빨리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후 대비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요, 나중에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으려면은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사든 팔든 자기 마음이지만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표정이 딱 보여요.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하겠지. 다 그런 표정입니다. 아닙니다.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함부로요, 사세요 파세요 이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좀 그래서 그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해외 사례를 보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나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은 빚이 없어요. 부동산 떨어지더라도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겠는가. 자, 그래서요, 생각을 바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인 1991년에는 2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입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에요, 다나카 가쿠에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이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몇 년 동안 좀 오르는가 싶더니 코로나 사태 난 이후에 관광객이 오질 않으니까 일본 집값 떨어졌다고 신문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또는 해외로 나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